인류는 화성을 향한 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제쯤 화성에 최초의 콜로니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화성이 태양계에서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유일한 천체는 아닙니다. 행성이나 그 위성, 그리고 소행성도 포함해 지구 근처에는 주목할 만한 충분한 양의 천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지 않는 한 지구 환경이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기까지는 약 10억 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과연 태양계에 어떤 천체로 이주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달. 일단 먼 곳의 행성으로 이주를 시도하기 전에 지구의 위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폴로 11호는 처음으로 달 표면에 사람을 착지시켰는데 당시 비행에 걸린 날짜는 겨우 3일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화성으로 가기 위한 좋은 이주 훈련이 될 수도 있죠. 인류는 중력이 낮은 지구 밖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달을 탐사하다 보면 귀중한 자원을 채굴할 수도 있습니다. 달의 양극에 있는 얼음 퇴적물을 활용하지 않는 건 아까운 일이에요. 달의 얼음을 이용하면 콜로니에 필수적인 물과 산소, 로켓 연료에 필요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달의 회색 토양에는 헬륨3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는 희귀하기 때문에 핵융합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달의 이주를 막고 있는 방해 요인 역시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354시간 동안 지속되는 달의 긴 밤, 극단적인 기후변화, 무에 가까운 대기, 방사선, 그리고 운석입니다. 모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부 문제는 양극 간의 콜로니를 건설하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양극에는 거의 항상 햇빛이 드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과 운석을 막아주는 기지 건설이 가능한 특별한 영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산 폭발 때 용암류에 의해 생성된 용암 동굴이에요. 지구에도 용암 동굴은 있지만 달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저중력 때문에 달에는 500m에서 900m 크기의 용암 동굴도 존재하고 있다네요. 그 정도의 크기라면 초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조차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용암 동굴 안에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어요. 2024년에 계획된 나사의 미션 아르테미스3에서는 남녀가 각각 한 명씩 달 표면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과연 인류에게 위대한 두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금성. 금성은 화성보다 약 1,400만 킬로미터 지구와 가까운데 과학자나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고온의 행성으로 그 표면 온도는 무려 450도 이상입니다. 금성의 고밀도 대기는 이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압력은 지구의 90배입니다. 다시 말해 금성은 진정한 지옥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행성이 이주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금성에는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금성까지의 비행은 화성에 비해 30%에서 50%나 단축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경비 절감이 가능하죠. 그럼 우주비행사가 금성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금성 표면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금성의 거주지인 클라우드시티 건설 계획이 무사히 착수된다면 말이죠. 고도 약 50km의 중력은 지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대기의 상층부는 방사선을 막아주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민을 막는 두 가지 큰 요인인 무중력과 치명적인 방사선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티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 인류는 곧 금성 테라포밍에 착수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이용하면 행성 표면에 쏟아지는 일사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반사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 항공기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죠. 또 수소와 같은 원소를 살포해서 서서히 대기 조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익한 공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레스. 세레스는 온갖 종류로 다 분류된 전적이 있는데요. 초반에는 행성이나 소행성으로 불리다가 이후에는 준행성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세레스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역에서 가장 큰 천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레스의 지름은 불과 950km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유용한 자원이 무척이나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세레스에는 수빙이 있기 때문에 이 수빙을 채굴해서 물, 산소, 수소를 생성하면 자율적인 콜로니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메탄, 암모니아를 채취해서 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주 탐사기 돈의 활약으로 세레스의 액체 지하 해수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세레스를 통해 생명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란 외계인이 아닌 미생물을 말합니다. 인류가 소행성에서 금속이나 광물을 채굴할 경우 세레스는 소행성대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중력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탐사선을 발사할 수도 있고요. 세레스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돔처럼 덮일 수 있도록 크레이터 내부에 기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의 위성. 태양계의 거대 갓생성인 목성과 토성의 위성에도 이주 가능성은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위성 역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얼음 같은 휘발성 물질이 풍부하지만 콜로니로 만들기에 큰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방사선이 강하다는 것과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은 아마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일 것입니다. 많은 요소들이 유로파의 얼음 껍데기 아래 위성 전체를 덮는 액체 바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목성 주위에 있는 치명적인 방사선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요. 충분히 방사선을 막았다 할지라도 유로파 표면에서는 10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단시간에 얼음 및 바다로 잠수하는 것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도 얼음 껍데기 밑에 물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양극으로 가면 얼음 껍데기의 두께가 불과 3km에서 5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다에 도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다른 이주지로 지목된 곳은 토성을 돌고 있는 타이탄인데요.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고밀도 대기가 존재하는 위성입니다. 심지어 타이탄에는 액체 바다와 강도 있다고 해요. 물이 아닌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영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우수한 연료원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타이탄에는 지구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보다 수백 배나 많은 액체 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콜로니 건설은 세계 경제를 위한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다른 천체로의 이주와 테라포밍에 대한 이슈는 뉴스가 아닌 SF 소설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상이나 꿈을 꾸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콜로니 중 어느 콜로니에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그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